안녕하세요. 강동대학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올린 댓글들을 보고 연역논증과 기납논증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논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논증은 뭐라 그랬죠? 자신의 주장이나 주장하는 글을 펼칠 때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논리적인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을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과 논거,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판단에 대한 옳다, 그르다와 같은 생각을 의견이라고 하고요.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논거, 근거나 이유를 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논거를 바탕으로 의견이 옳음을 밝히는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논리, 논술, 논증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동영상에 올려주는 내용들은 그 중에서도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이 논증 방식의 예시인 연역 논증과 기남 논증의 예시들을 들어보면서 어떠한 방식이 글쓰기에 더욱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내용들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연이가 예시를 들어주었는데요. 지연이가 아주 연역 논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올려주었어요. 이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연역 논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나 혹은 보편적 원리를 전제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연역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연역 논증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공식이 있는데요. 수학 문제는 어때요? 공식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잖아요. 사실 이 공식이 틀리거나 문제 내용이 틀리면 이 결론도 참을 보장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논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제를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리들을 선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예시를 잘 들어주었는데요. 우리가 연역 논증의 공식은 뭐예요? A는 B이다. C는 A이다. 그러므로 C는 B이다. 라는 공식에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든 예시를 보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 A는 B죠. 이웃집 할아버지는 어른이다. C는 A죠. 그러므로 할아버지에게 C는 인사를 해야 한다. B.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어요. 이 두 문장은 어떠한 일반적인 원리가 보편적인 원리잖아요. 우리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해서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이 바로 연역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가 연역 논증의 예시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서희는 강한 기납 논증과 약한 기납 논증의 예시를 들어주었어요. 우리가 기납 논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기납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강한 기납 논증을 예시로 들어준 내용을 보면 우리 반은 교과서를 새로 사야 한다. 우리 반 21명 중 17명이 교과서를 샀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4명도 책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 4명이 책을 안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류를 범하거나 이 개별적인 사실이 잘못된 사실로 도출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기납 논증은 연역 논증과 다르게 왜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률, 21명 중에서 17명이 샀다.
라는 것들은 확률적으로 지금 많은 인원이 교과서를 샀기 때문에 이 결론이 참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강한 기납 논증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 약한 기납 논증은 어때요? 하필 이런 예시를 들어서 좀 슬프긴 하지만 우리 반은 오세경 교수님의 수업을 좋아한다. 21명 중 5명밖에 수업을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희야, 너희 반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지. 수업을 좋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머지 16명도 수업이 좋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약한 기납 논증의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제가 좀 많이 웃었는데, 이렇게 서희가 강한 기납 논증과 약한 기납 논증의 예시를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틀렸다는 것보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해서 지금 은정이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공장소에서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게 A는 B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C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원장이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C라고 바꿔준다면 차라리 뒤에 문장이 먼저 나오는 게 낫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공공장소이다. 라고 이렇게 C는 A로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C는 B.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라고 결론이 도출이 된다면 훨씬 더 연역 논증에 가까운 문장이 완성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례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인정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연역 논증, 기납 논증 내용이 사실은 수학 공식 같은 거라서 아까 말한 A는 B이다, C는 A이다. 그러므로 C는 B이다. 라는 이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야지 연역 논증의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교수님, 연역 논증의 결론은 항상 옳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들어가면 틀린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연역 논증의 결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무엇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추측이나 상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표현보다는 맞지 않은 연역 논증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연역 논증에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혜림이의 예시를 보면요. 한번 캡처해서 봅시다. 차를 세차하고 나면 그날 비가 내린다. 오늘 세차를 했다. 그러므로 오늘 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비가 온다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좀 예측하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비가 뭐 왔다. 비가 와서 뭐 세차를 못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올 것이다 라는 내용 자체가 연역 논증의 예시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위지의 문장도 그러므로 수박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뭐 있다, 뭐뭐 한다 라는 형태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수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한 문장, 1번 문장, 2번 문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이긴 한데 결론을 제시를 할 때는 흘릴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왜? 라는 질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으로 우리는 땀을 흘린다. A는 B. 오늘 C. 뜨거운 햇빛이 난다. C는 A. 그러므로 오늘 C. 우리들은 땀을 흘린다.
하고 이렇게 끝났으면 훨씬 더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연역 논증을 이 공식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대피할 것이다 라든지 이런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약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역 논증은 이 부분들을 좀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들을 전제로 깔아주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기남 논증은 어때요?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코끼리는 동물이며 죽는다. 호랑이는 동물이며 죽는다. 기린도 동물이며 죽는다. 그러므로 동물은 죽는다.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이 어떠한 공통된 원리, 일반적인 결론으로 도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남 논증은 논문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은 논증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개별적인 사실들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잘못된 사실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들었나 잘 들어주었는데 이런 소연이 같은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 A는 사람이고 노래를 좋아한다. B는 사람이고 노래를 좋아한다. C는 사람이고 노래를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안 내줬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노래를 좋아한다. 좋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노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결론이 맺어지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 문장을 빠뜨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들이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죠. 따라서 이 개별적이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 전제를 깔아줄 때에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 기남 논증을 좀 헷갈려 했고 어려워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시를 잘 들어주었어요. 기남 논증 중에서도 기남 논증도 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도 있고 이렇게 확률적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반 아이들의 인원은 22명이다. 22명 중 19명은 바깥놀이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니까 22명 중 19명의 성질이 어떠한 그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놀이를 좋아하는 유사점이. 그래서 이 D라는 3명, 이 A, B, C 중에 C 말고 다른 3명도 바깥놀이를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또는 바깥놀이를 좋아하는 성질이 발견됐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 예에도 여러분들이 안 올린 친구들도 댓글들을 잘 이렇게 한번 친구들 댓글들을 읽어보고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기도 하고 틀린 내용들은 약간의 설명들도 넣어줬죠. 그래서 한번 쭉 보고 이렇게 연역 논증과 기남 논증은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쭉 한 번씩 다음 시간까지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쭉 정리해보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